시장이 보는 눈을 키우는 시간입니다. 오늘은 엔터의 그녀 안진아 이베스트 투자증권 수장연구원 나와 계십니다. 연구원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오기 전에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고 네. 얘기했습니다. 네. 액땜하셨네요. 네. 저희가 장주 종목 방송이다 보니까 조금 템포가 빠른데요. 네. 거두절미하고 직접적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. 네. 사실 가수들이 1위 히트곡이 나오면 네. 후속곡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 부분 그쵸. 있잖아요. 네. 오징어 게임이 한마디로 히트를 쳤는데 네. 다음은 어떤 게 좀 있을까요? 사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가 지속해서 좀 흥행을 끌고 있는 모습이고요. 오징어 게임이 좀 글로벌리 화제가 되기 전에는 이제 그 전에 넷플릭스 원작을 한 DP라는 오리지널 시리즈가 또 공개가 됐었고요. 이후에 차기작으로 오리지널 시리즈에서 공개 예정인 작품들이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. 그래서 하나는 지금 이미 방영이 되고 있는 이제 마이네임, 한소희 안보현 씨 주연의 마이네임, 그리고 11월 19일 개봉이 예정되어 있는 유아인 씨 주연의 지옥이라는 오리지널 시리즈가 차기작으로 좀 꼽히고 있고, 이제 흥행의 여부를 좀 예측하기는 힘든 영역이긴 하지만 사실 두 가지 작품 다 모두 다 좀 작품성이 우수하고요. 마이네임 같은 경우는 이제 공개하자마자 글로벌 TV쇼에서 한 4위 부분까지 좀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그리고 더불어서 11월 19일 날 공개 예정인 지옥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선공개를 했습니다. 그래서 토론토 국제영화제에서 한 3화까지 선공개를 했었고 굉장히 좀 극찬을 받은 좀 작품이기 때문에 아마 화제성을 이어받아서 이렇게 높아져 있는 기대감에 좀 부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. 네, 사실 안진아 연구원을 여기 모셨던 가장 큰 이유는 그만큼 올해 이 엔터 산업을 보셨기 때문에 네. 그에 대한 촉이 좀 뛰어나서 저희가 부른 거거든요. 감사합니다. 네. 지옥 마이네임, 그다음에 네. 갯마을 차차차. 네, 본인이 네. 생각했을 때는 어떤 게 좀 더 흥행성이 높다고 보시나요? 저는 글로벌리 봤을 때는 일단 지옥이라는 컨텐츠 드라마가 좀 오징어 게임처럼 좀 글로벌리 좀 흥행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, 마이네임 같은 경우는 그리고 마이네임과 갯마을 차차차도 굉장히 좀 흥행을 하고 있고 뛰어난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이 둘의 공통점은 좀 더 한국인의 이런 정서 스토리 라인에 좀 더 부합하는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. 그리고 오징어 게임이나 뭐 지옥 같은 경우는 좀 소재가 신선한 부분이기도 하고요. 웹툰 베이스라는 또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해외에서는 좀 이러한 스토리를 좀 더 신선한 자극으로 받아들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안진아 연구원이 페이버트한 지옥 제가 보겠습니다. 네. 네, 그렇다면 탑픽은 어떤 게 있을까요? 중소형 제작사 중에서는 저는 이제 뉴랑 키스트를 제시를 드리고 있고요. 뉴 같은 경우는 영화 배급사가 이제 메인이긴 하지만 올해부터 좀 드라마까지도 영역을 확대를 하면서 연간 제작비로만 봤을 때는 가장 큰 제작비를 이제 투여를 한 무빙이 이제 연말에 이제 디즈니 플러스 OTT에 방영이 될 예정입니다. 그래서 역시 또 웹툰의 원작 베이스, 강풀의 무빙의 웹툰을 원작을 베이스로 한 드라마이고요. 이제 조인성 씨 주연으로 이제 차기 편성 예정에 있습니다. 그리고 키스트 같은 경우도 SM의 자회사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, 연예 매니지먼트 사업으로 시작을 했지만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드라마 제작과 이런 컨텐츠 제작에 좀 본격적으로 뛰어든 산업 부분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, 당장에 좀 이영애 씨 컴백작인 경이로운 구경이가 10월 JTBC에서 방영이 됩니다. 그래서 10월 편성 기점으로 이제 또 뉴 다음으로 제작비가 많이 투여된 이런 OTT에 게재될 이런 작품들이 다수 라인업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뉴랑 키스트 중심으로 중소형 제작사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사실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하시는 게 오징어 게임이 제작비가 200억 원이 들었는데 네. 넷플릭스의 시총이 뭐 2조가 올랐다라는 네, 네. 말들이 제일 많아요. 네, 네. 그럼 사실 넷플릭스에서 작품이 공개가 될 경우에 받은 돈 이외에 추가적으로 지금 뭐 제작사라든지 뭐 투자사라든지 얻을 수 있는 뭐 수익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. 사실 이게 굉장히 글로벌리 흥행을 한 건 맞고 넷플릭스의 시총이라든지 뭐 이익의 기여도를 크게 한 작품은 맞습니다만, 안타깝게도 이런 제작사들에게 돌아가는 구조는 좀 제한적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넷플릭스 오리지널이라고 하면 보통의 이제 사전 제작비를 모두 다 지원을 해주는 구조이고요. 대신에 그 작품의 뭐 권한이라든지 IP 라이선스에 대한 것들은 모두 다 넷플릭스에 기속이 됩니다. 그래서 제작비를 전액 지원을 받고 뭐 이런 크게 이익에 있어서 이제 BEP를 넘어서 일정의 캡을 씌워서 이제 판매를 다 모두 다 넘기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게 크게 메가히트를 쳤을 때 더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제작사에게는 애초에 좀 판권을 넘길 때 그 마진만큼만 가져올 수 있는 구조라고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, 그럼 제작
제작사들이 실질적으로 마진을 남기기 위해서는 어떠한 구조로 이제 드라마를 만들어야 되느냐라고 보시면 이제 자체적인 IP 라이선스와 판권을 가지고 만드는 게 제작사들에게 굉장히 유리한 구조입니다.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작품이 글로벌리 히트를 쳤을 때 그에 따른 이제 부가적인 수익도 다 제작사들에게 귀속이 되는 부분이 있고 이 작품의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으면 이제 지역별로 수출을 하거나 OTT별로 이제 따로 또 계약을 하는 이런 것들이 가능을 하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오리지널만 만든다고 해서 이제 제작사들한테 좋은 이익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러한 것들이 사실 크게 도움이 되진 않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네. 될 것 같습니다. 사실 안진아 연구원이 올해 한 해를 쭉 돌이켜 보면 하이브의 그녀 라는 얘기도 좀 있었는데요. 네. 아직도 하이브를 어떻게 보시고 계시는지가 많이 궁금할 것 네. 같아요. 그에 대한 의견 좀 오늘 주시죠. 오늘 좀 많이 오르고 있는 모습이고 지난주 금요일부터 좀 많이 이제 외국인들 수급세에 들어오면서 이번 주까지도 굉장히 장에서 좀 활발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사실 엔터주들이 많이 올랐을 때 하이브는 상대적으로 좀 많이 조정을 받았고 상대적으로 좀 많이 못 오르는 모습이었는데요. 3분기 실적 기대감 연내 최고치 분기별로 봤을 때는 좀 유효한 상황인 거고 2분기 이제 BTS가 활동했던 부분들에 대한 직간접 매출이 한 분기 좀 레깅돼서 인식이 됩니다. 그래서 3분기에 실적 기대감이 높게 형성되어 있는 점 그리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가장 먼저 이제 오프라인 콘서트를 개최하는 멤버들이 이제 BTS입니다. 그래서 한국은 아니지만 일단 LA에서 4회 개최를 하게 되는데 모두 다 전석 매진이 되고 있고요. 그리고 안표의 거래가가 1,800만 원까지도 오른 상황입니다. 그래서 굉장히 이제 오프라인 콘서트가 이제 4분기에 반영이 되고 이제 네 그렇게 해서 신인 걸그룹의 또 두 팀도 연말 그리고 연초에 내년에 또 데뷔 예정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모멘텀 그리고 위버스라는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매출의 이익 기여도 그리고 오프라인 콘서트의 수혜까지 본다면 굉장히 아직까지는 저는 최선호주로 꼽고 있는 상황입니다. 암이신가요? 네 그렇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아미 이베스트 투자증권 안진아 연구위원의 타픽 여전히 하이브였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